저 UFO처럼 옆에서 날아와 갑자기 위로 솟구치며 허공에서 무언가를 때려 폭발시키는 것들. 그리고 사실 미사일의 궤적이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유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바쁘게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무기의 이름은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철의 바가지, 즉 이 철바가지를 뒤집어서 어떤 지역 위에다가 동그랗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호막을 만들어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모두 격추하는, 사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근대 무기공학 기술의 꽃같은 최첨단 대공방어 무기입니다. 이 아이언돔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고 인구까지 적은 데다 정말 온 사방이 미사일 부자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자국의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편인 이 아이언돔을 개발해 이스라엘 국토 여기저기에 촘촘하게 박아놓고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있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들도 거의 99%에 가깝게 이 아이언돔이 모두 막아내면서 그 실제 방어 효과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철바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배치됩니다. 아니, 이미 배치가 끝났습니다. 최근 어떤 일인지 미 국방부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그 뒤로 미국판 아이언돔인 IFPC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이언돔의 경우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 라파엘과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 아이언돔이 최초 개발된 것이 지난 2007년인 반면 이 IFPC는 지난해 처음 그 존재가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형 근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요격 성능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기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설명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IFPC는 어떤 한 회사가 개발해서 미 육군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닌 아예 미 육군이 여러 군수 기업들을 팀으로 짜 모아서 작정하고 만든 사실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미 군수 산업의 심장과 척추와도 같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은 물론 차세대 로키드 마틴이 될 확률이 높은 최첨단 밀리터리 드론 제조사인 엔듀릴까지 포함하여 거의 무슨 올스타전과 같은 최고의 기업들과 두뇌들이 힘을 합쳐 완성해낸 꿈의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 IFPC가 그렇게 대단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어째서 이 귀한 최신식 최첨단 무기를 그것도 딱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 배치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최근 들어 이 IFPC의 주한미군 배치 외에도 마치 날개를 이식받고 하늘을 날고 있는 에어리언처럼 너무도 멋있게 생긴 미군의 최첨단 무인기이자 전세계 군사 드론계의 조상님이신 그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사신 MQ-9A 리퍼가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기 시작했고, 또 올해 초에도 미군의 최신 정찰 플랫폼인 하늘의 눈 아테네 R 역시 최초로 주한미군에 배치가 된 것에 더해 얼마 전에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에 참여해 훈련을 한 데 더해 미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 타격군의 일부인 USS 칼 빈슨 또한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최근 들어 주한미군에다가 미국이 가장 아끼는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아낌없이 배치시키며 지금 주한미군을 무섭도록 강화시키는 현상이 설명해주고 있는 그 배경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최근 이 주한미군의 가치가 이제는 미국에게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는 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의지와 동력을 하루빨리 끊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도 같은 걸 보면 막 웃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또 그때의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는 조금 많이 다른, 뭐랄까 전성기 시절 타이슨과 같은
그 어떤 빈틈조차 없는 완전 무결한 최강자의 느낌이어서 누가 감히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조차 거의 불경스럽게 보일 정도로 당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정말 앞으로 중국이 실제로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믿기 힘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임기 때부터 시작해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또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과 부품 수출을 금지시키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단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체면을 구겨서라도 중국의 경제를 꺾어놓고 또 군사력 발전을 저지시키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미국의 그 관세 정책과 첨단 반도체 기술 및 부품 수출 금지 정책은 효과가 꽤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성장에 적지 않은 브레이크가 걸리며 꽤 성공적이었긴 했지만 대신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실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어떤 다급함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대부분 세계인들 역시 중국을 너무도 싫어하는 것과도 별개로 중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그 강함이라는 건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 바로 군사력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게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또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과제의 핵심 열쇠는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 시점 우리나라는 단지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 같은 존재가 아닌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구원자라고 보아도 크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엄청 가깝게 지내면서 어쩌면 과거 소련 연방보다 더 크고 강력한 일종의 새로운 공산주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야 아직 많이 어렵지만 그 셋을 다 합하면 이제 미국 혼자서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제적 위협이 됩니다. 즉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또 다른 냉전에서 미국과 미국에 대항하는 그 3개국 사이 그걸 군사력으로 보아도 또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도 절묘하게 그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즉 누가 이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갖느냐에 따라 그 거대한 힘겨루기의 승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일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더라도 절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으며 과거 미국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그 수준만큼의 동맹을 맺는다면 사실 그때부터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패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눈치 빠른 일본의 경우 미군이 빠진 혼자서는 사실 한국군도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힘을 합해 위협한다면 아예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재빨리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치 도미노처럼 저 아래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이 새로운 동맹에 자발적이든 반강제든 합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미군의 지원이 빠져버린 대만 같은 경우 역시 아예 그 어떤 저항 자체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중국의 땅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다행히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일 동맹국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게다가 이 주한미군은 그런 방어적인 전략적 가치 외에도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북경과 상해를 모두 다 30분 컷 미사일 및 전투기와 폭격기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거인의 급소인 그 목 아래 날카로운 칼끝을 대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중국으로서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수준의 무서운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 미국에게 주한미군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마치 미국 본토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화하고 지켜내야 할 제일 중요한 지역이며 요새이자 미국의 세계 패권 수호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한반도이고 또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 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는 정말 얼탱이 없는 말을 한 것은 물론 그 실현 가능성조차 없는 트럼프다운 괴짜스러운 말이긴 했지만 한편 그건 지난 임기 때부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폄훼하면서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높은지를 뒤늦게 깨달아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그걸 소유하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미국에게 있어 주한미군의 그 엄청난 가치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시끄러운 관세 협상 이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주한미군 관련 협상 또 방위비 관련 협상을 앞두고서 최근 들어 너무 높아진 한국의 국제 위상과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단지 방위비 부분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 강화와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그 중요하고 껄끄러운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렇게나 신경 쓰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의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로 얼마 전까지 방위비 더 많이 안 주면 당장 방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의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미국의 태도 변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담당자 분들도 이런 주한미군 그리고 나아가 현재 미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 가치에 대한 지피지기를 잘 하시어 부디 이 관세 협상 이후 이어서 맞이하게 될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한미군 및 방위비 관련 협상에서 과거 서희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슬기로운 기질을 꼭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드디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하루 연차까지 쓰신 분들은 최대 10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길고도 달콤한 연휴 기간 동안 늦잠도 충분히 많이 자고 또 다이어트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맛있는 것도 엄청나게 먹으며 다들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내 주변 고마운 지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너무 고생해준 바로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하고 의미 있는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